이제 5천억까지 달성이 된 그런 삼천당 제약의 상한가. 굉장히 부럽죠. 그렇지만 그 삼천당 제약의 흐름에 앞서서 이런 포트폴리오의 구성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지난 10월 말 이후에 포트폴리오 계좌의 수익 범위 시장 대비해서 딱 2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말 종가 대비해서 시장 9.63% 움직일 때 21.92, 2배 이상.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실현하실 수 있는 하이닉스 현대차를 비롯한 종목에서의 수익 범위입니다. 여기에는 HLB 생명과학의 수익 범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진한 거 왜 보냐고요? 아니죠. 2월 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렸는데 3월 마지막 거래일에도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략주의 설정 범위를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흐름의 바탕을 들여다놓고 보셔야죠. 어떤 건데요? 지금 이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2월 말 기준에 하이닉스 더 이상 못 간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이닉스. 그리고 지금 현대차 눌려져 버리니까 이거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명확하게 오픈을 해드리고 이런 손실이 발생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손절 범위 그 흐름을 논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구성에서의 비중 조절, 비중을 일부 늘릴 것이냐 아니면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비중 유지하고 전체 포트의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현재는 전체 시장 수익률 그 수준에 딱 멈춰져 있습니다. 이번 달은 사실상 시장 수익률 대비 포트폴리오의 수익은 제한적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어요? HLB죠. 금요일 날의 경우는 뭐 일반적인 기준에서 시초가 대비 3% 조정받으면 적립니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HLB는 3%까지 밀리진 않았어요. 다만 개장 초에 저점을 이탈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기준의 교육을 잡아드렸고 그리고요 되돌릴 때의 편입 설정 범위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금 오늘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고 수급이 유입되는 흐름이 확인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HLB의 추가적인 공략 그런 수익 부분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주력 포트폴리오에서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요.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아주 단순합니다. 거래대금이 없을 때 굉장히 제한적일 때 하루의 거래대금이요. 어느 정도까지 제한적이었냐면 2020년 1월 2일 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대금은요. 4조 7천억 수준이었어요. 5조가 안 됐어요. 5조가 안 된 거래대금. 그 거래대금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각국의 중앙정부, 각국의 중앙은행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 그 유동성 공급과 함께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죠. 이 당시 기준에 21년 1월 11일자 기준에 하루 거래대금 우리나라의 사상 최대치입니다. 이 거래대금 대비 얼마나 터졌을까요? 10배 수준 44조 4천억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40% 11주 만에 40% 그러면 지금으로 따져서 11주면은 뭐 예를 들면 6월 말이라고 기준 잡고 6월 달이라고 기준 잡고 6월 달 기준에 40% 올라가면 시장의 지수는 4,000포인트를 넘깁니다. 그럼 이걸 누가 땡겼어요? 이걸 누가 땡겼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화학이 75%씩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 40%를 땡긴 겁니다. 주도주라는 거는요. 시장 대비해서 1.5배에서 단기 관점에서는 1.5배에서 3배. 장기 관점에서는 얼마나 그랬어요? 10배 수준을 들어 올리는 게 주가가 10배 수준. 그냥 뭐 소형주 테마 불어서 뭐 금양 같은 종목이 10배 같다. 그렇게 해서 그게 주도주는 아니고요.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쪽의 기준에 산업에 맞춰서 움직이는 흐름이 10배 이상 나와야 그게 주도주다. 그건 장기. 단기는요. 1.5에서 3배 수준의 흐름. 그 주도주의 역할은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말씀드린 거래대금의 폭발적인 흐름,
거래대금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시장 조정의 흐름, 그리고 요건 뭐 어떻게 해석해도 상관없어요. 시장 거래대금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밀렸다. 시장 거래대금이 둔화될 만큼 경기가 눌렸다. 뭐 어느 쪽으로든. 그러고 나서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가격 반발력, 코스닥은요 하루에 18조까지 터지면서 엄청난 탄력. 그리고 눌린 이후에 다시 거래대금이 살아나죠. 이번 달 거래대금 충분히 실릴 수 있는 위치. 거기서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당연히 시가총액 1위니까 거래대금 1위여야 된다. 아니에요. 그 전에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1위에 못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가 빵빵하게 터지니까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흐름이.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섰던 기아가 하루에 12%씩. 삼성전자가 뭐 6%, 7%, 하이닉스는 마찬가지 8%, 9%. 그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그 수급의 범위에 맞게 그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결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의 지수의 역할론과 삼성전자의 역할론을 본다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의 위치에서도 시장 대비 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5배 이상. 주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월봉의 차트인데 실질적으로 9만 원을 넘긴 거는 4거래일 뿐이 없어요. 그리고 8만 5천 원을 넘긴 거는 요 자락 보이지도 않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8만 원 이상이 요 정도 범위가 되는데 8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만 시장 참여자라고 할 수는 없죠. 또 8만 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이러한 장기간의 기준 속에 평단이 대부분 낮춰져 있겠죠. 다시 얘기해서 사상 최대치 고점 수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삼성전자.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 보셨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거래대금 5MA, 20MA.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으로 보면 더 월등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수급범위 지난해 1월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그 정도로 업황의 또 산업의 개선폭이 어마어마하다. 이 삼성전자가 2분기 들어서 지난 2020년 11월, 12월, 21년 1월 11주 동안에 11주 동안에 올라온 75%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50%만 올라가도 12만 원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2만 원 설정한다면 다들 정신 나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시장에 계시죠. 삼성전자가 지수를 견인하지 못하는데 삼성전자가 이러한 지수를 견인해줘야 지수가 정점을 찍고 여타 종목군들의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주식시장에 남아있는다. 그거는 무슨 아이러니한. 그러니까 채널 돌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삼성전자 좋다고 실컷 얘기해놓고 삼성전자 살까요? 그러면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가 그랬다가 어디 이상한 소용주 이상한 거 하나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계속 시퍼래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의 흐름과 하이닉스의 흐름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8% 수준이에요. 실질적으로 27%예요. 이 두 종목이 10%, 15% 움직이면 3천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요.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이닉스 좋아요. 이 수준이 아니라니까. 이거 정확하게 이거 매번 고친다는 게 매번.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분 우리 안 계시나 모르겠네. 모니터링 하시는 분 이거 좀 계속 적어 놓으세요. 1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조 3천억이 아니라 13조예요. 13조. 그리고 요 기준은 제가 떼찌떼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까먹으니까 매번. 이게 23년도 10월 말일 기준에 10월 말일 기준에 10월 30일, 31일 기준에 KBS 공영방송 교육 들어갈 때 그때 가지고 간 교육 자료입니다. 그 방송에서 활용한 KBS 방송에서 활용한 그때 하이닉스의 전망치는 8조 1천억이었어요. 영업이익 전망치가 8조 1천억. 그것이 3월 3일에 11조 1천억 수준이어가지고 이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이 4달 동안에 3조의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전망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12일 기준에 11조 3,300억이던 영업이익 전망치가요. 지금 12조 1,000억 수준입니다. 하루에 500억이 아니라 그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4월 실적 발표 나오고 5월 즈음이면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15조를 넘길 수 있다. 15조의 규모라는 거는 2017년도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냈을 때 그 13조 영업이익을 넘기는 거고 2018년도에 다시 한번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내죠. 20조입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20조는 7월 2분기 실적까지 해서 연말 12월까지면 올해 기준에 20조 원까지 전망치가 상향할 수 있다. 2017년도에 그랬어요. 5조에서 6조 예상했는데 13조 나온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실적 전망치는 상향이 된 거죠. 지금 3월 들어서만 13군데서 실적 전망치 13군데서 보고자료가 나왔어요. 13군데서 보고자료 나오면서 계속 상향이 된 거예요. HLB는 지금 사실상 최근 들어 단 한 군데도 정상적인 보고서를 내준 적이 없어요. 시가총액 3위 HLB. 우리가 오늘도 들여다보고 공략을 한 HLB.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가 전체 시장에서 작년 1월 2일 이후에 2위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놓는 겁니다. 이 갭에 대한 목표주가 돌파 갭에 21만 원과 23만 원. 그리고 외국인 기관 매집의 기준에서의 매집 목표주가 21만 원과 23만 원은 당연히 돌파된다라고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월봉의 갭이 한 번 더 나와주고 그 시세 뿜어주는 흐름이 아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지금 시가총액 3,000조가 넘어요.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3,000조. 삼성전자의 6배가 넘고 하이닉스의 25배가 넘습니다. 그런 종목이 올해만 100% 올랐어요. 근데 뭐 얘네들이 못 움직인다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일 기준에 하이닉스 기준 무조건적으로 들여다 보셔야 돼요. 하이닉스, 삼성 SDI, HLB,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미 반도체까지. 월요일장 공략 좀 다 해서 올려드린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결론은 이러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한미 반도체까지도 들여다 보셔야 되는 게 옳고 한미 반도체 지금 보고서 새로 나와 있죠. 23년도 1월 2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미 반도체 기준의 흐름 외국인 기관 누적 순매수 기준의 흐름 15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시가총액이 15위는 아니거든요. 요거는 큰 의미 부여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이닉스하고 올해 들어서도 이제 수주 공시 발표가 계속 나와 있었고 작년에도 계속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 이외에 HBM 장비 매출처의 다변화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매출처의 다변화. 그렇게 돼야만 한미반도체가 지금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고평가입니다. 굉장한 고평가입니다. 뭐 예나 뭐 2차 전지나 또 HLB나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높게 붙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는 분명하게 저평가는 아닙니다라고 나와요. 다만 매출처의 다변화 등을 통해서 TC본드 세계 1위니까 그 TC본드라는 건 뭐냐면 지금 HLB가 뭐예요? D램을 한 장, 2장, 3장, 4장, 5, 6, 7, 8, 9, 10, 11, 12장까지 쌓아 올린 게 HBM3E란 말이죠. 5세대. 그 12장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 기술, 그게 TC본드. 한미반도체 세계 1위.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장비를 가져다 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그게 하이닉스가 거의 다 가져다 쓰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생산 라인 양산의 확장이라든가 삼성전자의 양산 확장 또 일본 업체들이 뛰어드는 그 흐름 속에서 한미반도체 매출처가 다변화될 수 있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평가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월봉 기준에서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아직도 더 들어올 수 있는 오늘도 쌍끌이 꼬리가 좀 달렸지만
월봉, 주봉에서 멋들어진 흐름으로 다시금 신고가를 내줄 수 있는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의 기준 26일 개장 전에도 들여다보셔야 된다. 주력주의 기준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 이게 말이 됩니까? 24만 원 미만. 어떤 게 말이 안 되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현대차의 주식수가 2억 1,100만 주짜리인데 지금 주가면은 50조? 50조가 살짝 깨진 건가요 지금? 50조 수준이에요. 순이익이 얼만데? 순이익이 12조인데 50조면은 PER 4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기관 쌍끌이 순매수 작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올해 기준에서도 쌍끌이 순매수 1입니다. 올해 기준에서도. 근데 이런 현대차를 뒤로 하고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HLB만을 편입하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50조 7천억까지 쪼그라들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 순이익 12조, 올해 12조. PER 4배.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30만 원을 가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 주봉의 흐름에 이 멋들어진 흐름이 이렇게 연출됐던 이 흐름에서 또 그냥 한 방, 두 방 두들겨 맞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이수급 범위에 현대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아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온 종목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현대차, 삼성전자 52주 신고가 랠리. 주춤거리고 있지만 주성엔지니어링,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런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 보는 거예요. 엔캠, 뭐 알테오젠. 엔캠은 뭐 차익 실현 벌써 청산 다 끝났고, 알테오젠도 청산 다 끝났고, HLB도 청산이 끝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편입의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다음 흐름을 한 번 더 볼 수 있다.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변동성의 확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 흐름 이후에 이런 삼천당 제약 같은 수익, 시가총액 1조 이상에서의 상한가. 상한가 종목이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11개입니다. 1조 미만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뭐 1조 이상짜리 팡팡 나오는데 다만 이제 갭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들을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흐름 범위가 이런 식으로 2월 8일 날에 한미반도체입니다라고 해서 68,600 아니죠. 62,000원대 뜬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107,000원대까지. 당일날 당연히 상한가 같고요. 엔캠 208,000원 아니지. 이게 2월 8일 핸드폰에 캡처된 인공지능 불기둥 AI V930. 지금 바로 문자 보내세요. 지금 문자 보내셔야지 언제 문자 보내실 거야. 선착순 50명입니다. 50명에 한해서만 검색기를 드리는 거예요. 엔캠 구정 연휴 지나자마자 2월 13일 날 또 포착되죠. 208,000원에서 또 24만 원 포착되고 또 상한가 갑니다. 그렇게 해서 3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그리고 나서 꺾여. 가온칩스 땡큐. 13일 상한가, 22일 상한가.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라 하시는 신품 신성 델타테크 여기서부터도 또 더블. 포착되고 상한가. 마찬가지로 알테오젠 겁나신다 했었죠. 알테오젠 여기서부터 또 더블. 여기서 이날 당연히 상한가. 이 흐름들을 그대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오늘 기준에서 삼천당 제약까지. 오늘 변동성이 삼천당 제약은 갭상승 20%라고 하더라도 HLB 생명과학 일단은 뭐 추가적인 흐름을 또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강했어요. 또 기관도 같이 들어왔고. 근데 중요한 거는 유통 물량이 많아요. 외국인 지분의 일정 범위는 공매대차 상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대주주가 10%뿐이 안 됩니다. 지금 HLB 지분이.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많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종목 검색기에서 나온 종목만을 가지고 1월 29일 예탁자산 가상계좌 1억 원을 기준으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10일 거래일 만에 21%의 수익. 이때 기준은 IT 쪽에 HPSP 그다음에 엔캠까지도 엔캠의 상한가. HPSP의 27% 폭등 그리고 하이닉스의 공략. 그리고 나서는요. 다시 뭐 눌림목 받았지만은 한미반도체의 기준에서 다시 또 회복 그리고 48%의 수익 범위가
거래일수는요 27거래일 만에. 이게 뭐예요? HLB의 수익 범위입니다. 전부. HLB. 또 HLB. 그러면 이 계좌가 실질적으로는 더블가 있어야 돼. 지금의 기준이라면. 근데 제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봤어요. 만약에 지난주 초반에 HLB가 거래가 둔화됐을 때 정리를 안 했다면 목요일 날에 강세 그리고 금요일 날에 급락이었잖아요. 그걸 전부 감안을 했을 때 뭐 정리하고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보니까 6% 정도의 추가 수익 그리고 플러스 오늘의 일정 범위의 수익 정도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은 40%대에서 3월 19일 이후에 정체 상태로 좀 멈춰져 있어요. 이수베타 지수도 거래가 좀 많이 둔화돼 있고